사람은 통합과학까지만 공부하면 되거든. 과학은. 근데 통합과학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통합과학이 나중에 수능을 보니까. 근데 이제 이과 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 방학 때 물리도 좀 배워야 돼. 물리. 미리 안 배우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가지고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여기 어디까지 설명했어? 저희 113번에 4번 문제까지 풀었어요. 아, 여기까지만 딱 하고 일단 끝냈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그래프니까 그런 거 보면 되고. 115페이지는 안 풀었냐? 네. 안 풀었네. 여기까지만 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설명을 했던 거지. 114페이지는. 그림이랑 다 그려줬잖아. 시간하고 이등고리, 시간하고 속력 이거 다 그림 그려줬잖아. 이게 지금 속력이 어떤 경우야? 일정한 경우. 등수운동. 그제? 그럼 여기 문제만 안 풀었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낙하 운동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여기 문제를 먼저 풀게요. 아직은 물리 파트가 좀 쉽게 느껴질 건데 이제 오늘부터 하면은 이제 가속도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봐봐.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등속 운동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가 계속 일정한 거야.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가 계속 일정한 거야. 이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 그림을 보면은 0.1초, 1번도 풀 거야. 0.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 섬광 사진이니까 그냥 꼬랑지에서 꼬랑지를 보면은 이게 지금 거리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몇 초라는 거야, 이게. 0.1초야. 근데 이 0.1초 간격 동안에 계속 거리가 어떻게 해? 일정하지? 그러니까 이게 등속 운동이라고 그래, 이런 거래. 등속 운동. 등속 운동. 원래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야 돼. 왜냐면 너희들이 배우는 내용은 통합과학까지는 전부 다 직선 운동이야. 내가 수직선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지? 이런 운동만 달라. 이게 평면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운동은 물리 원에서는 조금만 나오고 물리학 1 말고 2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제 이과 가면은 배우거든. 근데 그거 하려면 진짜 미적분까지 미적 2, 1이 아니라 2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운동은 나중에 어려워질 때 다루는 거고 지금은 계속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면은 수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야. 뭐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해도 1차원이잖아. 이것도 1차원이라고 그래. 1차원. 평면을 2차원이라고 하고 이런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고 이 말이 그냥 안 써 있는 것뿐이야. 그냥 니네가 여기서 나오는 등속 운동은 전부 다 그런 운동이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바닥에서 막 이렇게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거는 직선 운동이 아니야. 이런 걸 평면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고 있지 않아. 자, 1번.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물체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은 일정하다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오늘 배울 건데 물체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 그러니까 증가만 해서도 안 돼.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부르냐면은 적어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이거를 약간 오늘 맛을 봐야 돼. 저런 거를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를 해야 돼. 증가하는 게 달라지면 안 돼. 알았어? 예를 들어서 1초에 처음에 예를 들어 이런 말이야. 처음에 1m/s로 가고 있었는데 1초 지난 다음에 2m/s가 되고 3초 지난 다음에 3m/s가 돼. 그럼 속력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 근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비율이 계속 똑같아 안 똑같아? 1 변했고 1 변했지. 속력의 변화를 말하는 거야. 속력이 1 변했고 속력이 1 변했지. 1초 동안에. 굉장히 일정하지. 이런 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 계속 1m/s, 1m/s, 1m/s면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근데 1m/s였다가 3이었다가 막 9였다가 막 10이었다가 이러면 증가는 하고 있지만 비율이 다르지. 얘는 2 증가했고 얘는 6 증가했고 얘는 1 증가했지. 이런 거는 그냥 무슨 운동이라고 불러?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등가속도가 아니야. 등이라는 거는 뭐냐면 같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뒤에서 이제 설명할 거야. 자, 어쨌든 그렇고 틀렸어요. 2번. 물체의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지? 그렇지. 이게 시간이고 여기가 이동거리야.
그러면은 처음에 정지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직선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거의 기울기가 뭘 말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이게 바로 속력을 말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렇게 커지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일정하게 커진다고. 이게 바로 등속 운동이야. 알았지? 자, 2m/s의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자,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거잖아. 여기 시간이 있고 여기가 속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속력이 2m/s로 일정해. 예. 근데 몇 초 동안 갔어? 10초 동안에. 그럼 여기 넓이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 이동 거리. 넓이가 이동 거리. 그래서 맞았어.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는 쉬운데 이제 등가속도 운동으로 가면 그게, 자, 2번 오른쪽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0.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 섬광 사진이다. 장난감 자동차의 속력은 몇 m/s인지 구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눈금을 이제 읽을 수 있게 문제를 줬겠지. 눈금을 잘 읽어보면은 옷이 커지고 있는 거지. 예, 이 궁뎅이를 잘 봐. 옷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단위가 근데 센티미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자, 0.1초 분에 0.1초, 초는 세컨드야. 몇 센치야? 5cm. 근데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돼. 0.1초당 5cm를 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뭘로 바꾸는 거야?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로 바꾸는 거야. 자, 종환이 강의 봤다고 그랬어. 이 C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설명해서 강의에서. 접두어라고 했지. 근데 뭐라고 했어? 기억 안 나? 10에 뭐라고 그랬어? 아니야. C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근데 너는 마이너스의 개념, 잠깐만, 너도 대수 배웠냐? 배웠냐? 그 10의, 그러니까 어떤 수의 거듭제곱 중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직 안 배웠지? 그치? 오케이. 자, 외워. 나중에 배울 거야. 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10분의 1이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도 2분의 1이야. 역수야, 역수. 알았지? 이거는 대수 처음에 나와. 지수라고 하는 거를 배우다 보면 나와. 그리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냥 분모로 내리는 거야. 마이너스 빼고 10의 2제곱분의 1을 말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 그래서 0.1초,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5 미터. 이건 그냥 놔두는 거야. 미터 퍼 세크는 그대로 놔두고 이 C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게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분의 100분의 5는 얼마냐? 100분의 50이지. 너 계산할 수 있어? 번분수? 번분수 계산할 수 있어? 알려줄게. 그러면은 0.5네? 이게 답이겠지. 물론 2분의 1 미터 퍼 세크라고 써도 돼. 알았어? 2분의 1 미터 퍼 세크라고 써도 되는데 조한이가 이거 번분수 잘 계산 안 해본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A분의 B 분의, 이건 수학이긴 하지만 C분의 D가 있어. 근데 원래 이 뜻은 뭐지?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잖아. C분의 D 나누기 A분의 B지. 그 다음에 이 나누기는 뭘로 바뀌냐? 곱하기로 바뀌면서 역수가 되지. 그럼 분모끼리 곱하니까 BC분의 AD지. 그래서 얘를 잘 살펴보니까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다 놓고, 가까운 것끼리잖아.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에다 놓으면 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번분수라고 해.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은 이건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잖아. 그걸 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다 놓고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에다 놓으면 번분수가 계산이 쉽다는 거지. 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도 분수 얘도 분수인 거를 번분수라고 불러.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가 10분의 1이지. 분의 100분의 5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가까운 것끼리 곱하면 100. 먼 것끼리 곱하면 얼마야? 50. 뭔 말인지 알겠어? 수학 문제 풀 때도 사소한 거긴 한데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계산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게 물리 파트가 지금은 단순한 계산만 나오지만 이게 이제 물리 원만가도 있잖아. 통합과학도 조금 계산하는 게 있고 물리 원가면 계산하는 게 겁나 많아요. 알았어? 그래서 이게 애들이 물리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근데 물리가 나중에 모든 걸 지배한다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이과 가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문과를 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이과 가게 되면은 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아직은 많이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를 거야. 이런 것만 물리가 아니야. 니네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있지.
그 안에 뭘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반도체 소자의 1위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그지? 대만에 있는 TSMC인가? 거기도 꽤 괜찮은 곳이긴 한데 어쨌든 핸드폰 안에 보면은 이게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 소자들이 들어있거든. 그거의 기본 원리가 다 뭐야? 물리야. 그걸 이해하는 기본 원리가 다 물리라고. 3번.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물체를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거는 일상 경험이라 생각해야 돼. 무빙워크 뭔지 알지? 평탄한 길이잖아 대부분. 물론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곳도 있어.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무빙워크도 있긴 하잖아. 에스컬레이터 말고 무빙워크. 무빙워크는 그냥 걸어가는 거야. 사람이 걸어갈 수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에스컬레이트는 다른 거잖아. 계단이 있잖아. 근데 무빙워크는 평평해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있어. 그치? 근데 어쨌든 걔는 기계가 알아서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 일정한 속력이. 이거는 일상 경험이 없으면 못 풀어, 이 문제는. 그지? 외계인이 오면 못 푼다고. 롤러코스터는 이런 거잖아.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거 아니지 그냥. 알았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제는. 에스컬레이터는 어때? 에스컬레이터도 속력이 계속 어때? 그지? 속력이 계속 일정하잖아. 낙하하는 공은 아니야.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바로 배우기 시작해.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다음에 바로 이제 나와. 낙하하는 공에 대한 거. 자, 등속 운동을 나타내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해. 이거 뭐냐 이거?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해.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야? 정지 상태야. 아니 시간이 지나도 길이가 안 변해. 여기다 원점을 잡아놓고 여기에 누가 서 있어. 이 길이야. 이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 안 변해? 이 길이가 안 변하지. 정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정지 상태야. 정지 상태. 알았어? 그러니까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각각의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알았어? 자,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지.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이게 등속 운동이잖아.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다. 축을 잘 봐야 돼. 속력이 일정하다. 등속 운동이잖아. 속력이 안 변했잖아. 얘는 속력이 변했지. 이런 걸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일정하게 변할 때. 등, 가속도, 운동. 이걸 이제 배울 거라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시간과 이동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자, 시간하고 이동거리가 나왔을 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지? 속력. 알았어? 속력이라고 그랬어. 네, 속력. 왜냐면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이야. A, B, C 구간을 속력이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럼 기울기가 뭐한 거 찾으면 되는 거야? 큰 거. 큰 거.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기울기가 갈수록 뭐해져? 1번, 2번, 3번. 기울기가 갈수록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이 A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이고 C는 0이야, 0. C가 0이라는 건 이 구간은 무슨 상태? 정지 상태. 알았어? 아무튼 그냥 그대로야. A, B, C. A, B, C 순서야. 빠른 거니까. 자, 60도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이라는 말이 나왔어. 정의가 뭐라고 그랬지 내가? 정의. 이 정의를 기억을 못하면 문제 못 풀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그냥 속력하고 달라.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야.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예? 그러니까 전체 이동 거리는 지금 시간이 몇 초가 지났어? 60초. 전체 이동 거리는 얼마야? 결국은 이만큼 간 거지. 240m를 간 거야. 그럼 얼마야? 4m/s.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넘겨봐. 넘기면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거가 나오는데, 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 없지.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통합하고 이어지면서 이제 물리가 진짜 시작되는 건 여기야. 이거야, 이거. 이거 잡고 있다가 놓아. 떨어지잖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 당연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당연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야. 왜 떨어지냐? 그러니까 중력을 찾아낸 건데 이게 왜 떨어지냐 이거야. 그거에 대해 생각을. 여기에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없다면 밑에 실험 있지. 쇠고수라고 지금 그 뭐가 있어. 깃털.
그림 봐봐 밑에 그림. 쇠구슬하고 깃털이 있지. 걔를 지금 왼쪽 그림은 진공 중이야. 진공이라는 건 뭐야? 공기 저항이 없는 거야. 공기 저항이 없는 거야. 공기가 없는 거야. 근데 옆에는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지? 하나 그랬더니 공기가 없는 곳에서 떨어뜨렸어. 그게 진공이야. 떨어뜨렸더니 두 개가 섬광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두 개가 그 거리가 일정하게 커지고 있는데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이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그 옆에 그림 봤더니 누가 먼저 떨어지고 있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있지. 이거는 공기 저항이 있어서 그런 거야. 깃털은 뭐야? 공기 저항 때문에 잘 안 떨어지잖아. 우리가 이런 데 종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종이는 뭐 완전 대박이지. 이것만 떨어뜨려도 마찬가지야. 종이는 완전 대박이지. 이게 왜 이러냐고. 얘는 빨리 떨어지는데 이 종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떨어지지. 왜?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 어디 갔냐?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공기 저항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있어. 만유인력이라는 건 뭐냐면 저거나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 잡아당기는 힘이야. 사이에 서로. 이걸 이제 뉴턴이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mass. 그다음 단위는 뭘 쓰냐면은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쓰는데, 킬로그램을 제일 많이 써. 어차피 이 킬로는 뭐니까 10의 세제곱이야. 이 K는 킬로지, 킬로. 10의 세제곱이라는 접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kg은 1000g이야. 어쨌든 킬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고유한 특성이야.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야. 이것도 누가 발견한 거냐면 뉴턴이 발견한 거야.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던 달에 가던 아니면은 또 다른 행성에 가던 또 다른 별에 가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불변. 기억해. 질량은 뭐 한다? 불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질량은 변하지 않아.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지. 질량 말고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가 전하량. 그래서 내가 첫날에 핵 안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2고, 나중에 또 알려줄게. 전자는 마이너스 2인데 중성자는 0이야. 이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는 절대 변하지 않아. 불변이야, 불변. 전하량. 그것도 굉장히 불변인 양인데, 어쨌든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불변. 우주의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너희들이 흔히 저울 위에 올라가서 재는 거는 뭘까? 오늘 설명하는 거 잘 들어야 된다고 해. 이게 앞으로 쭉 이어져. 저울 위에 올라가서 재는 게 뭘까? 질량이 아니야. 흔히들 착각을 하고 있어. 질문이 잘못됐어. 일상생활에서. 너 몇 킬로그램이야? 질문이 잘못된 거야. 킬로그램은 뭐라고 그랬어 방금? 질량. 질량은 불변이라고 그랬지. 근데 저울 위에 올라가는 순간 지구가 자기를 잡아당기는 힘을 재는 거야. 저울 위에 올라가는 순간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을 재는 거라고. 그건 힘이야. 질량하고 달라. 개념이.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하나씩 알게 될 건데, 너 몸 무게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 질문을 애들이 잘못 던져. 야, 너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야? 일상생활에서는 상관없어. 얘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무게라는 말과 킬로그램은 질량을 말하는 거야. 질량과 무게는 다른 말이야. 질문이 혼용되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알아들어. 이해 갔어? 근데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건데, 자, 질량은 그래서 흔히 M이라고 많이 써. 기호로는 M이라고 써. M. 여기는 매스에서 M 따가지고 해. 자, 그러면 여기에 우주 공간에 여기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고, 우주 공간에 여기 질량이 M2인 물체가 있어.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도 돼.
얘네들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얘가 얘를 당겨. 인력이라는 힘은 뭐냐면은 당기는 힘이야. 이거하고 반대말이 뭐가 있어? 청력.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가 같은 것끼리는 밀고 전하가 서로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긴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같은 것끼리. 근데 이 만유인력은 청력이라는 힘은 없어. 질량과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무슨 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잡아당기는 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니들끼리도 서로 잡아당기고 있고 나하고 너하고도 잡아당기고 있고 나하고 너하고도 잡아당기고 있어. 근데 왜 잡아당기는데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 그 힘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질량이 너무 작을 때는 있잖아. 그 힘이 너무 작아서 잡아당기는 걸 느끼지도 못해. 그리고 더군다나 잡아당겨도 안 딸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고 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누가 살짝 힘 준다고 해도 내가 이미 나를 붙들고 있는 힘들이 주변에 많아. 없는 것 같지? 엄청 많아, 니네들이 붙들고 있는 힘들이.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긴다고 해서 다가가지 않는 거야. 그런 힘들 때문에. 알았어? 네가 여기 손잡이 꽉 잡고 누가 여기 날 잡아 당겨봐. 내가 이 손잡이가 날 잡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내가 손잡이를 잡고 있지만 결국은 손잡이가 날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당겨도 내가 안 가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힘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딸려가는 게 아니라고. 외부 힘이 그 힘을 상쇄시키고 있으면 딸려가지 않아. 근데 어쨌든 자, 얘는 얘를 당기고 얘도 얘를 당겨. 서로 똑같은 거야. 이런 거를 나중에 배워. 작용, 반작용이라고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안 나와. 자, 아무튼 이 두 개의 힘의 크기는 힘이야, 힘. F. 자, 힘은 물리에서 영어로 뭐라고 쓴다? 포스. 기호로는 대문자 F로 많이 써. 대문자 F가 아니어도 쓰긴 하지만 힘은 포스인데 F라고 많이 써. 그때 이 잡아당기는 힘이잖아, 힘. 힘은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거리가 멀수록 약해. 근데 아래 제곱의 반비례를 해.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반비례라고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해. 그 다음에 비례 상수가 있어. 비례 상수가 있어. 그 비례 상수를 G라고 넣어. 니네 수학 공부할 때, 비례가 뭐냐? Y가 X의 비례를 해. 우리가 비례 기호로 이렇게 써. 이런 거 기호 봤어? 아니. 그냥 아무튼, 요 기호가 비례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걸 등호로 만들려면은 항상 뭐가 필요해? 비례 상수가 필요해. 그거를 이제 그 수학에서는 기울기를 A라고 많이 놓잖아. 근데 고등학교 책에는 주로 기울기가 A로 돼 있냐, 뭐로 돼 있냐? 넌 배워서 알잖아. 기울기, 고등학교 때는 주로 뭐라고 많이 써? 승규. 기울기를 수학에서 뭐로 많이 써?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쓰잖아. 고등학교 때는 뭘로 많이 쓰대? 해봤잖아. MX 더하기 N로 많이 쓰지, 고등학교 때는. 아니야? 고등학교 수학 공부해보면 기울기를 M으로 많이 쓰고 Y절편은 N으로 많이 쓰잖아. 중학교 때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많이 하지. 이게 기울기 Y절편. 근데 고등학교 때는 기울기를 M으로 많이 쓰고 Y절편은 N으로 많이 써. 근데 지금 여기서 M은 또 여기 있는 질량 M 아니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기울기를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비례하는 경우에는 비례 상수를 찾아서 등호라고 놓는 거야. 그런 걸 배운 거야,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게 과학하고 연관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반비례도 다른 기호가 아니라 비례 기호를 쓰는 거야. 이게 Y는 X분의 1의 비례. X에는 반비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X분의 1 자체에는 비례. X에는 반비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것도 비례 상수가 있잖아. 물론 여기서 이 A는 기울기의 의미가 아니야. 이때는. 근데 어쨌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비례 상수야. 등호로 만들기 위한 비례 상수라고. 그래서 이과 가는 학생들은 아니더라도 이 식은 통합과학에도 나오는 식이니까 외우세요. F는 G, 지금 당장 중학교 때 시험 문제에 사용은 안 하지만 그런 거 배울 거면 뭐 나한테 올 필요도 없었고 지식의 깊이가 너무 낮잖아. 그런 걸 배워가지고 자, F는 G R제곱분의 MN. 당장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F는 G R제곱분의 M1, M2. 두 질량의 곱입니다. 이게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이야. 자, 그러면 지구가 있어, 지구. 이게 지구야, 지금. 지구 중심. 자, 이 위에
지표면상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자, 이번에는 지구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쓸게. 뭔 말인지 알겠지? 대문자 m이라고 쓴 거야, 그냥. 지구의 질량을. 그러면 니네가 지금 지구 표면에 다 앉아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4층까지.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지금 지구가 우리를 뭐 하고 있어? 당기고 있다고. 물론 우리도 지구를 당기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 힘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받는 힘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잘 들어? 그러면 이 힘의 크기가 뭐라고? G. 거리가 얼마야? R이지, 대문자 R이지? 두 질량을 뭐 하라고 그랬어? 곱하라고 그랬잖아. 이만큼의 힘을 니들이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구가 너희들을 이만큼의 힘으로 뭐 하고 있다고? 잡아당기고 있다고.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지금 하는 설명은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반복해서 들어도 돼. 선생님이 물리는 화학처럼 단순 암기를 시켜갖고는 답이 없어. 나중에 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막 어려운 수식이 뭐가 있어 솔직히. 중학교 수학 다 했고 고등학교도 그거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물체 질량이야. 여기서는 내가 소문자 m을 물체 질량이라고 쓴 거고, 대문자 m은 뭐야? 지구 질량이야. 이거는 지구 반지름이야. 지구 반지름 대충 얼마 되는 줄 알아? 지구 반지름은 대충 얼마야? 대충 6,400km. 대략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실제로 뭐 자가지고 쟀겠냐? 지구 중심까지 뚫고 들어갔겠냐? 니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지구 안으로 들어갈수록 막 액체도 있고 굉장히 온도가 고온이야. 땅 파고 들어가면은 좀 시원하던데요. 아이씨, 그거는 아주 낮게 파는 거야. 100m 파고 들어가봤자, 야, 100m에 비해서 6,400km는 어마어마한 거야. 킬로가 10의 세제곱이라고 했잖아. 공 3개 더 붙여야 돼. 근데 들어갈수록 원래 온도가 높아져.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지. 안으로 들어가면은, 핵 쪽으로 들어가면은 녹아 있어. 액체가 공존하고 있다고. 엄청 뜨거워. 그래서 파고 들어갈 수 있었겠냐고. 장난해. 불가능하지. 근데 잘 보세요. 결국은 얘도 알 수 있는 값이야. 얘도 알 수 있는 값이야. 지구 질량은 어떻게 측정했어요? 측정했어? 대충 알려줘. 지구 질량은 대충이야. 5.99 곱하기 10의 24제곱킬로그램이야. 선생님 이런 거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물리 전공자인데 이걸 모르겠어? 5.99 곱하기 10의 24제곱킬로그램이야. 지구의 질량이. 그다음에 만율력 상수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인데 이 숫자들을 잘 들어.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 알았어? 그럼 이게 뭐가 나오는 줄 알아? 9.8이 나와. 9.8은 저렇게 만든 숫자야.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9.8이 나와. 9.8. 다시 이 9.8은 어떻게 나온다? G에다가 R의 제곱분의 M이야. 이게 얼마라고? 9.8이 나와. 자기 자신의 질량을 뺀 나머지 것들을 다 계산하면 9.8이 나와. 그런데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건 질량이야. 나의 질량이야. 물체의 질량이야. 9.8인데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 단위가 재밌는 단위가 나오는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나와. 미터 퍼 세크가 아니야.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나와. 자,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단위냐면은 이런 단위야. 자, 시간에 따른 속도야. 이건 시간이고 얘는 뭐야? 속도지. 속도지. 근데 우리가 퍼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써야 될 거를 이렇게 편하게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단위만 보고 있어. 단위만 보는 것도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분수야? 번분수지? S는 1분의 S야. 가까운 것끼리 곱하면 S 제곱이고 먼 것끼리 곱하면 M이지.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지. 시간당 속도. 이걸 뭐라고 불러?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야. 시간당 속도 변화. 사실 시간 속도의 변화지만 시간당 속도의 변화. 그래서 이 9.8은 뭐냐면은 가속도라고 그래.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면은 통합과학부터는 얘를 뭐라고 쓴다? G, 소문자 G라고 써.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g라고 쓰는 거야. 잘 봐. 외워야 돼. 자꾸 봐가지고 외워야 돼. 자, 이 m은 뭐라고? 질량. 이 g는 뭐라고? 그래서 이름이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 선생님 만유인력과 중력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잘 들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뭐라고 부른다? 만유인력. 그 중에서 특별히 지구에서 지구와 물체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야. 지구와 지구상에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그것도 만유인력이지 그것도 인력인데 특별히 뭐라고 이름을 추가로 붙였다? 중력.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래서 얘를 그냥 가속도가 아니라 중력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자, 중력이 지금 얼마야? mg야. m은 뭐라고? 질량. 내가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g는 뭐라고? 중력 가속도. 그리고 이거를 다시 뭐라고도 표현한다? 무게. 같은 말이야.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게를 물어보는 거는 결국 뭐였다는 얘기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게를 물어봤어. 물리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무게와 질량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지 뭐가 나와? 무게가 나오는 거야. 알았어? 단위도 이 m의 단위는 뭐냐면은 킬로그램이야. g의 단위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지. 얘를 뉴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뉴턴이야. 뉴턴. 애니 뉴턴. 애니 W인가? 애니 W. 뉴턴이야. 그럼 맨 앞자가 자기 이름이 N자잖아, 알파벳. 그래서 얘를 대문자 N이라고 써버린 거야. 물리는 단위를 처음 발견한 과학자들의 이름의 첫자를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물론 킬로그램이나 미터 퍼 세크 제곱은 사람의 이름을 딴 거 아니야. 근데 저거를 처음에 뉴턴이 발견을 했어. 그래서 이 단위들을 합쳐서 나는 내 이름 붙일래, 뉴턴. 진짜 영원히 남은 거 아니냐. 걔가 죽은 지가 지금 몇백 년인데 영원히 남아버렸잖아. 이런 단위들이 굉장히 많아.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뭐라고? 뉴턴. 무게의 단위는 뭐라고? 뉴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무게의 단위는 뉴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풀어서 쓰면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mg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종아리 졸려 죽는다 지금. 야 인마 몇 시에 잤어? 아니 학원이 10시 그날 갔는데 반응은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들으니까 2시가 넘었어. 야 그게 평상시에 미리 했어야지. 이씨. 아니 지금 카페 그 스님이 수요일날 했어요. 수요일. 그런 거야? 에이. 그러니까 미리 해달라고 했어야지. 그리고 수요일날 됐어도 임마 시간이 많았네. 목요일도 있고 지금. 지금 하는 내용들 어차피 봐봐. 모든 공부는 다 똑같아. 원리를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니들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하나씩 머릿속으로 생각을 쭉 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지 공부는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익숙해지는 과정을 내가 수업 시간에 올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를 또 필요하니까 해주겠지만 본인이 조금 기억하기가 좀 어렵고 헷갈리네 하면 다시 집에서 영상을 봐야 된다고. 너도 회원가입 너 했잖아. 그래 보라고. 알았어? 필요하면 봐. 자 이제 구분점이 좀 생겼어?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그리고 무게는 영어로 weight야 weight. 그래서 W라고 쓰기도 해. 알았어? 자 결국 뭐야? W는 mg. 물리는 기호가 모든 걸 지배합니다. W는 mg야. W가 뭐라고? 무게. m이 뭐라고? 질량. g가 뭐라고?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알았어? 중력 가속도. 자 이제 봐. 무게. 단위는 뭐라고? 뉴턴. 풀어서 쓰면 뭐라고? 그대로 읽는 거야. 킬로그램. 가속도구나. 미터 퍼 세크의 제곱. m은 뭐라고? 질량. g는 뭐라고? 중력 가속도. 자 앞에 설명한 거 지금 헷갈려요 선생님. 오케이. 이게
출발점이에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거 납득시키려고 쭉 설명한 것뿐이야. 그럼 앞에가 좀 이해가 안 돼. 그럼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시고 일단 여기서 출발이니까 외워. 알았어? W는 mg, W는 mg, W는 무게, m은 질량, g는 중력가속도. m의 단위는 킬로그램, g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은 뭐라고? 뉴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g라고 하는 게 근데 고등학교 때는 g라고 안 써 있다고 해. 9.8m이라고 써 있다고 책에. 이해 갔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9.8m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9.8로 쓰지도 않아. 9.8이라는 숫자가 좀 짜증나잖아. 10이라고 써 그냥. 알았어? 오히려 계산 더 편하게 해. 고등학교 때는. 꼭 중학교 때는 9.8이라고 쓰더라고. 자, 이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뜻을 알려줄게. 자, 공기저항 없어. 공기저항 없어야 돼. 왜 공기저항이 없어야 되냐면은 순수하게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는 거를 고려하려고 하는 거야. 봐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잡아당기니까 떨어지는 거야. 중력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만 고려를 하고 싶은데 이 주변에 공기가 많아.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다가 점을 표시해봐. 이렇게 중력을 받고 있는데 mg를 받고 있는 거야. 9.8m을 받고 있는데 이 주변에 공기가 많아. 그러면은 너네 이런 느낌 있지? 내가 가만히 있다가 막 앞으로 뛰어가. 그러면 뭔가 좀 시원함을 느끼지. 맞지? 왜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바람이 안 불 때. 바람이 안 부는 날도 내가 앞으로 막 뛰어가면 어떻게? 조금 시원함을 느껴. 왜? 공기들이 상대 운동을 해. 내가 앞으로 가면 공기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고 공기가 나한테 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얻는 거야. 그래서 얘가 떨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항상 공기 저항력을 느낀다고 그러잖아. 바람이 내 쪽으로 많이 불고 있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힘들지. 나아갈 수는 있지만 힘들지. 왜 그래? 내가 앞으로 가는데 나를 억제하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이 공기 저항은 반대로 작용해.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공기가 많으면은 위로 공기 저항력이라는 게 생겨. 그러면 순수하게 이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만 고려하고 싶었는데 이 힘이 있어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순수하게 무슨 힘만 받아서 밑으로 떨어진다? 중력만 받아서 떨어진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이 중력이라는 거는 힘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는 어떤 물체가 있어. 질량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제 공기저항 없어. 공기저항 없다고요. 얘를 잡고 있다가 탁 놓아. 그러면은 처음에 시간이 0일 때 속력 얼마야? 0이야. 근데 얘가 1초가 지나. 그러면 자, 중력 가속도의 뜻을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자, 가속도 적어놔. 가속도는 시간분의 잘 들어. 이것도 외워야 돼. 속력, 속도,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속도 변화야. 근데 여기서는 이 속도 변화 대신에 속력 변화라고 해도 계산하는데 상관은 없어. 이게 정확한 뜻은 이거야. 가속도. 그리고 학생들의 가속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가속도가 정확한 표현이야. 알았지? 가속도가 정확한 표현이야. 자, 시간분의 속도 변화인데 1초 후에 속력을 재보면은 9.8 미터 퍼 세크가 나와. 그럼 자, 여기 구간에서 가속도를 재볼게. 자, 가속도는 뭐라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야. 시간은 몇 초 지났어? 1초. 속도는 얼만큼 변했어? 자, 변화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야. 이게 변화야. 변화는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야. 변화는 나중 빼기 처음이야. 나중이 얼마야? 9.8. 처음이 얼마야? 0. 그럼 변화는 얼마야? 9.8 빼기 0이지?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뜻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정지 상태였어. 속도가 0이야. 놓아. 여기서 자유낙하 운동을 시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그래. 자유낙하 운동을 시켜. 그러면 시간이 1초가 지나면 속력이 얼마로 변해 있어야 돼? 9.8로 변해 있어야 돼. 자, 이제 시간이 또 지나. 자, 이제 2초가 됐어. 그러면 이때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초밖에 안 지났지? 이거의 2배가 돼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가속도는 또 얼마가 돼야 되냐면 중력 가속도가 나와야 돼.
1초에서 2초면은 시간이 몇 초 지났어? 역시 1초 지났잖아.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얼마야? 19.6. 이거는 실제로 잰 거야. 19.6. 처음이 얼마야? 9.8.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면 또 9.8이지? 그래서 9.8 m/s의 제곱이야. 이게 변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고 싶은데요? 해. 가속도. 이게 중력 가속도야 지금. 몇 초 지났어? 처음에서 여기까지는 2초. 속력은 얼마큼 변했어? 나중에 얼마야? 19.6. 처음이 얼마야? 0. 2로 나눴지? 9.8. 뭔 얘기 하는 줄 알겠어? 자기 마음이야. 정하는 구간은. 이거는 그냥 실험 데이터야. 자, 3초가 지났어. 그럼 당연히 얼마여야 돼? 초당 얼만큼씩 증가하고 있어 지금. 9.8씩 증가하고 있어. 여기다 9.8 더해봐 얼마야? 29.4.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시간에 따른 속력. 자, 처음에 0이었지?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1초가 지나면 9.8. 2초가 지나면 얼마야? 19.6. 뭔지 알겠냐?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 3초일 때는 29.4. 이 기울기는 항상 얼마야? 이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9.8이야. 가속도야, 가속도. 단위는 m/s의 제곱. 알았어? 단위는 그대로 쓰는 거야. 분모에 초의 단위가 들어가고 분자에 m/s가 들어가니까 번분수 계산하면 m/s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번분수 계산을 하면. 알았어? 기울기가 9.8이야.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 직선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야지 기울기가 일정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말한다? 가속도.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말한다? 가속도. 근데 얘가 일정해. 그러니까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운동이야. 등 가속도 운동이야. 그럼 이제 재밌는 사실. 이거 그릴 수 있겠어?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릴 수 있겠어? 이제 이게 골 때리는 거지. 시간하고 이동거리를 그릴 수 있겠느냐는 거야. 여기부터 이제 막히는 거야. 왜냐면 봐봐. 등속 운동은 자 이제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할게. 시간하고 속력이 어때? 일정했잖아. 이게 등속 운동이야. 그 다음에 시간하고 거리도 겁나 쉬워. 이동거리도 어떻게 해? 직선으로 올라갔지? 겁나 쉽지? 왜 그런 줄 알아? 잘 들어야 돼. 여기가 V야. 여기가 T라고 하면 여기 넓이가 뭘 말한다고 그랬어? V 곱하기 T가 이동 거리. V 곱하기 T가 뭐라고? 이동 거리.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어떤 시간까지 얼만큼 이동했니? 곡선 밑에 뭘 구하면 돼? 넓이. 거속시야. 니네가 수학 시간에 많이 했던 거. 속시. 알았어? 거속시라고, 거속시.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1차 함수잖아. 그치? y가 2x야. 그러면 이거 직선이잖아.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y는 2x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제곱이니까 그래.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이동거리는 v 곱하기 t야. 이 2가 바로 뭘 말해? 기울기. 여기 시간이 있어. 시간의 1제곱이네? 그럼 직선. v가 뭘 말해? 기울기. 얘 기울기가 바로 뭐야? v야. 일정한 속력. 맞지? 그럼 얘는 이미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른 속력이 직선이야. 그러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밑에 뭐라고 그랬어? 넓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자, 여기 t라고 놓을게. 이 시간 무시하세요. t라고 놓을게. 그럼 여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저 속력이 얼마야? 지금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지금 이거 뭐야 지금 속력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똑같아. 이 곡선 밑에 지금 넓이가 뭘 말하는 거야? 이 넓이가 뭘 말해? 이동 거리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속력이 일정할 때만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어떤 시간까지의 곡선 밑에 넓이가 이동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돼 있든 어떻게 돼 있든 상관없는 거야. 어떤 시간까지 이동 거리는 곡선 밑에 뭐가 되는 거야? 넓이야.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 넓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 안 변해? 변하지. 변하는데 얘도 변해 시간에 따라서. 1차 함수로 변해. 1차 함수로. 그래서 수학이 필요한 거야.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해. 얘는 넓이를 구해봤더니 v 곱하기 t니까 t의 1차 함수에 변하잖아. 그러면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이지?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이거 몇 도야 이거? 45도지 당연히. 아니야 45도 잠깐만. 45도 아니지. 쏘리 45도 아니지. 45가 되려면 여기 1일 때 1이어야 돼. 그지? 45도 아니야. 그림에 그렇게 보여서 그런 거지. 45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여기는 t여도 v인데 0이도 v고 그럼 여기 t일 때 이 높이가 얼마냐고. 저 넓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얼마냐고. 높이가. 그렇지. 왜 그러냐면 우리 기울기는 이거보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지구에서 자연낙하 운동을 할 때는 기울기가 바로 뭘 말해? 9.8이었잖아. 알았어? 시간분의 속력이 가속도잖아. 기울기가 9.8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t면은 이 높이는 9.8t가 돼야 돼. 자 이제 넓이 구해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얼마가 돼? 높이. 알았어? 그럼 얼마야? 4.9 t제곱. 스불 몇 차 함수야? 넓이가 이동 거리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 못 그리냐? 물론 이쪽에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 0보다 작은 데는 보지 않잖아. 중요한 사실이 나왔네.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가 직선적으로 변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시간하고 이동 거리는 뭐다? 2차 함수로 폼을 씁니다.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와,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는데도 와, 2차 함수가 나오네. 2차 함수 처음 언제 배웠어? 3학년 1학기잖아. 그 내가 말했지. 물리가 어려워질수록 수학을 모르면 못한다고. 자, 이 내용을 아직 3학년 1학기 거를 안 배운 중학생한테 가르칠 수 있겠냐? 못 가르쳐.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수학을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나중에 물리하기 싫다고 하고 이과 가기 싫다고 하는 거야, 종환아.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야.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 그게 굉장히 필요해. 그러니까 너도 이제 고등학교 수학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벌써 진도 많이 나갔더만. 열심히 해라. 중학교 거는 그냥 시험 공부는 조금씩 해주는 거 하고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 지금 신경 쓰지 마. 고등학교 가서 성적 안 나오면 그냥 좆되는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퇴학을 못 끝나니까. 지금 중학교 성적은 너무 집착하지 말으라고. 공부를 하지 마라가 아니야. 집착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안 좋은 공부냐면 지금 나머지 고등학교 가기 전에 보통 이 동네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도 시험 기간만 되면 막 한 달씩 막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게 다 미친 짓이야. 하라고. 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문제 풀어가지고 뭐 패턴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시간을 아무리 시험 기간이지만 니들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에 공부를 10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8을 해야 되고 중학교 과정은 2만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에 10시간이 있어. 멍청하게 시험 공부를 8시간 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2시간 공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고등학교 과정을 8시간을 공부하고 시험 공부를 2시간만 하셔요. 아무 소용없어, 중학교 성적. 근데 하나도 안 하면 찝찝하잖아.
시험을 너무 못 보면 기분 나쁘잖아.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망한다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하나도 못 따라가. 지금 수학 너는 그래도 선행 많이 돼 있지만 어쨌든 마찬가지야. 그 1년에 시험이 4번인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한 달 지나면 또 기말고사 공부한다고 또 한 달 동안 공부할래? 그럼 언제 고등학교 과정 공부할 거야? 그럼 망하는 거라니까. 지금 과학도 공부할 게 많아. 지금 봐봐. 이런 설명을 들어도 내가 왜 지금 천천히 하고 있겠어? 앞에 막 빨리 하고 화학 부분 빨리 하다가 이 부분 왜 천천히 하고 있겠어? 이거는 빨리 했다가는 그냥 니네들한테 자살 선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나와.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이게 수학적으로 이차 함수하고 연관돼 있는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알았어? 근데 중학교 문제를 잘 풀려면 결론이야. 중학교 문제를 잘 풀려면 외워야 돼. 정지 상태야. 자, t초야. 이동거리 얼마야? 방금 유도했어! 4.9 t제곱. 중학교 시험 잘 보려면 이거 외워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처음에 뭐 하고 있어야 돼? 정지 상태에 있어야 돼.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있잖아. 지금 봐봐.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잡고 있다 놓으면 정지 상태에서 놓는 거잖아. 별짓 다 해. 밑으로 던지기도 하고 위로 던지기도 해. 위로 던졌다가도 다시 떨어지지. 그럴 때는 저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 지금 저 공식은 딱 어떤 경우야?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야. 지금 구한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걸 미분하면 9.8t야. 미분이 뭐예요, 선생님? 이동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이 나와.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게 물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수학 때문에 공부를 못 해. 우리 종환이 지금 시계 보고 있잖아. 지금 어려워서 이제 머리에서 쥐나기 시작한 거지. 시계를 왜 봐, 임마? 내 얼굴을 봐야지. 선생님 얼굴 못생겼어? 이 정도면 뭐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너도 그러잖아. 그지? 가신 애들 맨날 뭐 잘생긴 남자 연예인만 되네. 미친년들이야 다. 맞지? 이 세상에 연예인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 대가리에 똥밖에 안 들어있어. 그리고 걔네들은 그런 남자들은 대가리에 똥밖에 안 들어있다고 지 외모만 믿고. 그 대가리에 똥 들어있는 남자들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너네들도 이쁜 여자가 좋잖아. 똑같은 거지 뭐.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와, 이제 하나 또 배웠네. 알았어? 시간에 따라서 9.8씩 증가하는 건 쉽게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동거리 하면은 4.9t제곱. 이거 유도해준 거라고 지금. 유도한 거야. 외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넓이 계산했잖아. 넓이 계산해서 나온 거야. 전제 조건이 뭐라고? 공기저항 없어야 되고 정지 상태에서 놓는 거라고. 알았어? 그러면 이제 깃털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냐? 깃털 사건을 이제 이해해야 돼. 이거 다 설명한 거야 지금. 근데 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막 커지고 있잖아. 그것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2차 함수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 이해를 왜 못하겠어? 그치. 이동거리가 질량하고 이 공식을 봐봐. 시간하고만 연관돼 있지. 이거 질량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질량이 큰 거든 작은 거든 공기저항이 없는 곳에서 동시에 놓으면 같이 떨어진다고. 이해 갔어? 공기저항이 없어야 돼. 근데 옆에 그림은 공기저항이 있잖아. 공기 중이니까 공기저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물론 얘하고도 미세하게 좀 달라야 돼. 왜냐면 쇠공이라고 해서 공기저항을 안 받겠냐? 받아. 근데 쇠공이 받는 공기저항에 비해서 깃털이 받는 공기저항이 엄청 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자꾸 위로 둘 다 뭐는 똑같아.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 중력이라는 말 쓰면 안 돼. 이게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포인트야. 자, 동시에 떨어져. 중력은 누가 더 커? 중력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mg. 자, 얘는 9.8 곱하기 m인데 쇠공의 질량이고 곱하는 거고, 얘는 9.8 곱하기 m인데 깃털의 질량을 곱하는 거잖아. 누가 봐도 우리가 손에 들었을 때 가벼운 게 질량도 더 작은 거야. 9.8 m 쇠하고 9.8 m 깃은 얘가 당연히 더 크지. 그러니까 무게는 누가 더 커? 쇠구슬이 더 커. 다른 말로 무게는
중력이라고 했어요. 중력은 얘가 더 많이 받아. 근데 이동거리를 지금까지 열심히 계산했더니 질량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이동거리는 똑같은 거라고. 이동거리는 똑같다. 중력은 누가 더 많이 받는다? 쇠공.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이동거리는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고. 근데 얘는 왜 얘가 더 늦게 떨어진다? 위로 작용하는 공기 저항력이 화살표를 표시했다.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공기 저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떨어지는 것 뿐이야. 위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런 이유야.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좆되는 거야. 중력. 중력은 공기 중이든 공기가 아닌 진공 중이든 당연히 누가 더 크다? 중력은 쇠구슬이 더 크다. 근데 진공 중에는 둘이 같이 떨어진다. 왜? 이동거리는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질량하고 상관이 없어 이동거리는. 근데 오른쪽은 그거 플러스 이제 뭐가 포함돼 버린 거야? 공기 저항력 때문에 깃털이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위로. 그래서 그런 거다. 얘 좀 알겠냐? 이거 집에 가서 여기 먼저 니네가 풀어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이거 잘해야 돼. 이거 필요하면 다시 반복해서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게 돼 있어. 쟤는 이제 숙제 폭탄 냈는데 내가 제대로 해왔나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네 동생이랑 선생님이 서둘러도 수학 진도 나가고 있는 거야. 네 동생. 빨리빨리 시켜야 돼. 그래도 중학교 거 공부는 해야 돼. 내가 내신 공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시간 배분을 고등학교 거에 훨씬 더 많이 해라. 시험 기간에도. 시험 전주는 전주에도 당연하지. 시험 주만 시험 공부만 하면 돼. 그 시험 보는 전날. 그 전주까지도 그 비율을 좀씩 줄일 수는 있어. 고등학교 거 50, 중학교 거 50.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시험 공부만 하라고. 그걸 잘 봐야 된다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내신은 그거야. 중학교 내신이 아니야. 그냥 중학교 거는 좀 잘 보면 기분만 좋은 거지. 근데 그거 기분 좋다가 고등학교 가서 망하면 기분 병신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인생을 조지는 거야. 대학을 제대로 못 들어가면은 나중에 살아갈 때 니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인정을 해준다고. 사회에 나가면 이해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이 더 많이 아는 것도 사실이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니네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부 많이 한 놈 뽑겠냐, 공부 안 한 놈 뽑겠냐? 공부 많이 한 사람 뽑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심층 면접을 한다고 되는 줄 알아? 안 돼.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 안에서 과목들이 학점이 어떤지 이런 거 보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으면 걔네들이 잘하니까.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자, 1번. 다음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그랬지. 자, 공기저항이 뭐뭐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공기저항이 없을 때, 알았어? 공기저항이 없을 때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무엇의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이므로, 그래, 모든 천체지. 중력 가속, 지구야 지구. 자, 지구라고. 왜냐면 아까 내가 이 중력 가속도 G 9.8이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G R의 제곱분의 M이라고 그랬지. 그치? 이거 지구고 이것도 지구 거야. 달에 가면 R도 다르고 M도 다르지. 중력 가속도는 달라져. 이해 갔어? 지구에서는 9.8. 당연하지. 달에 가면은 보통 9.8이 6분의 1이라고 그래. 6분의 1이야. 왜냐면 달은 질량도 지구보다는 작고 반지름도 작아. 여기가 작아져서 더 커질 것 같지만 M이 훨씬 더 작아서 그래. 그래서 달에 가면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이야, 지구에. 달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에 얼마다? 6분의 1이야. 그러면 자, 지구와 달은 뭐는 똑같다? 질량. 똑같은 저울을 가지고 지구에서 쟀더니 60이 나왔어.
지구에서 쟀어. 달에 가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아니, 단위는 뉴턴이라니까. 왜? 뭐가 달라졌어? m 곱하기 9.8이지. m은 똑같은데 달에 가면은 9.8 얘를 뭘로 나눠야 돼? 6분의 1로 나누게 돼. 이해 갔어? 그래서 내가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달에 가면은 얘네들 때문에 알았어? 중력가속도가 6분의 1로 줄어.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태양은 엄청나. 그지? 태양 표면에 가면 근처에 가면 중력가속도가 엄청나겠지. 태양은 반지름이 크지만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커. 그래서 지구에서만 9.8이야. 조심하세요. 지구에서만. 모든 천체가 아니야. 모든 천체에서 똑같은 건 뭐라고? 질량. 알았어? 모든 천체에서 똑같은 거는 질량. 헷갈리지 마. 자, 그래서 지구의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얼마큼씩? 9.8m/s. 이거 단위 이거 환산해봤자 안 나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니 3초 후 물체가 바닥에 도달했다.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몇 m/s인지 구하라. 단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아니, 이미 했잖아. 3초분에 여기 떨어질 때 순간적인 속력을 V라고 놓아봐. 처음에 0이지. 이게 얼마야? 이게 지금 가속도잖아. 이게 9.8이야. 그러니까 V는 얼마야? 9.8 곱하기 3. 29점. 아야. V는 9.8t네. 결국은. 이동거리는 4.9t의 제곱. 중학교 문제 풀 때는 자유낙하 운동 나오면 더 두식이면 끝나. 그래서 알았어 무슨 말인지? 중학교 문제는 이 두식이면 된다고. 자, 그래서 답은 29.4고 29.4.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매트 위에 서서 질량이 1kg하고 3kg인 R형 AB를 같은 높이에서 들고 있다가 동시에 떨어뜨렸다. 공기저항 무시한다. A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누가 더 커? A하고 B하고 중력은 힘이야. Mg야, Mg. B가 더 크다. AB가 낙하할 때 속력 변화의 B. 변해 안 변해? 한 변해. 1대1이야. 질량하고 상관없다고 해? 중력하고는 상관없어. 해? 중력 가속도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야.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쇠구슬과 깃털을 각각 공기중과 진공중에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켰다. 가와 나중 진공중인 것은 그랬어. 진공중인 건 너 나지? 같이 떨어져야 되니까.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 중 중력을 더 크게 받는 물체는 누구야? 쇠구슬이지. 쇠구슬이야. 쇠구슬이 더 크게 받아 중력을. 그거는 그 다음에 나에서 mg니까 그런 거고. 깃털의 속력은 1초에 몇 미터씩 증가해? 얘는 9.8. 공기저항 없는 곳에서는 9.8씩 증가하잖아. 좀 이제 물리의 맛을 이제 좀 본 거야. 그 앞에까지는 물리라고 볼 수도 없어. 이제 물리 맛을 조금 본 건데 좀 알아듣겠어? 아니요. 어려워? 제가 그냥 이해를 못해요. 어느 부분을 이해를 못해? 지금 진도 더 안 나갈 거야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씨. 근데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 수준은 이해했는데 쌤이 따로 필기해 준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강의 보라고. 반드시. 알았어? 반드시 봐야 돼. 다시 보다 보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야, 왜 2차 함수를 이해를 못해? 수학에서 2차 함수가 뭐 어려워? 직선이 있어. 그 넓이가 2차 함수야. 직선은 넓이 구하면 다 2차 함수 나와. 비례상수가 정확히. 비례상수라고 하는 거는 그거잖아. 그냥 비례상수는 y가 x에 비례해. 그러면은 등호로 만들기 위해서 도입하는 상수야. 등호로 만들기 위해서 등호로 만들기 위해 도입하는 상수.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비례상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떨어뜨리면 무조건 9.8 t야. 속력 변화는. 무조건. 근데 다른 곳은 다른 거야. 다르지. 그래서 둘 중에 그 정지 상태가 아니거나 그 공기 저항이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9.8T는 안 되는. 아니야. 그것도 9.8이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자, 처음에 정지야. 1초 지났어. 9.8이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정지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1조 또 지나면 여기다가 9.8 더한 거잖아. 정지 상태에서부터만 9.8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9.8씩 증가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정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서 속력이 9.8T라고 내가 말한 것 뿐이고 정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왜 T가 0일 때 V가 0이잖아. 그리고 이동거리는 뭐라고 그랬어? 정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9T 제곱이라고 한 거야. 정지를 기준으로 안 하면 이 두 개의 식이 조금 달라져.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 얘기 한 거지. 또 궁금한 거 지금 계속 물어봐. 지금도 어차피 뭐 이 시간 동안 다음 거 못 해. 지금 여기 정리 안 되고, 왜냐면 니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제 뒤에 넘겨보면은 핵심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많지는 않아. 맞네. 30문제가 있는데 이제 여기 파트 30문제 풀려면 이제 체감 난이도가 좀 높을 건데 이거 풀어갖고 와가지고 이거 질문 다 해야지. 하고 나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야지 의미가 있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있잖아, 이제 계속 다 섞여버려. 시간도 뭐 지금 한 8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진도를 나가진 않아. 이제 오늘은 여기서 다 끝낼 건데, 여기 문제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안에 여기 이 숙제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다 잊어버려. 오늘 안에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날 거야. 아니면은 만약에 당장 내일만 돼도 이제 이럴 거야.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강의 올려놓은 거 다시 보고 풀어야 돼.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한 다음에 풀어야 된다고. 알았어?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음 주에 오기 전에 숙제도 숙제지만 오늘 강의한 거 쓸데없는 얘기한 거는 다 빼고 강의한 것만 돌려가면서 빨리빨리 넘기면서 쭉 보고 와야 되는 거는 필수야 이제. 안 그러면은 이해 못해. 알았어? 그래서 다시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안다고. 예? 지금 그런 작업을 해야 돼. 자, 진도는 더 안 나가.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지금부터 그냥 핵심 문제를 풀어. 풀면서 몇 개 물어봐도 돼.